미국 경제가 좋고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이유는 게임의 규칙을 보면 된다.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데 단순히 경제 성장뿐이 아니라 물가, 실업률 이런 것까지 다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71년 이전에는 근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의 총량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했다. 71년 이후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는 달러가 다 결정한다. 전 세계에 달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없고가 뭐 경기 좋고 안 좋고 물가 높고 낮고 실업률 높고 낮고 이런 걸 다 결정한다. 그래서 달러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게임의 룰인데 그럼 지금 전 세계 달러가 얼마나 있냐 하고 전 세계 이제 달러 통화량 한번 보니까 자, 그러면 다음 그 주제는 뭘까요? 네, 다음은 이제 중국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얘기했으니까 중국이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미국 말고 다른 지역 이야기 할 때 이제 어떤 중국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말고 인도를 얘기하는 분이 인도. 있어가지고 네. 이분이 오랜만에 등장하는 다모다란 교수입니다. 다모다란 네. 교수는 뭐 가치평가의 학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치평가의 대가로 유명한데 이분이 인도 출신의 석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출신답게 출신이군요. 네. 인도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가져왔고요. 다모다란 교수님이 저희가 한동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다가 요새 제가 소개를 많이 못했는데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중국 다음은 인도다. 뭐 이거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본인이 네. 봤을 때는 인도가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면 근데 이제 중국은 꺾였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예전같이 성장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서야 인도를 본다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중국을 제꼈고 그쵸. 세계 1위고 중산층도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4억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중산층 인구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IT의 강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에 맞는 성장 동력이라는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인구도 뭐 많기도 하지만 인구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다음이 인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말하길 이거는 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근데 시장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인도가 좋고 유망한데 네. 인도 투자하려면 오보 전진 삼보 후퇴를 각오하라는 거죠. 오보 전진, 삼보 후퇴. 네. 오보 전진은 아까 앞서 말한 이 유망한 전망. 그것 때문에 오버 전진을 한다면은 삼보 후퇴는 인도에 자기가 봤을 때 세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문제다. 인도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1차에서 바로 3차로 넘어갔다. 그래서 제조업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국내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다. 특히 이제 인프라가 약한 게 뭐 농촌 지역 이쪽이면 모르겠는데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다. 지금 도시 간 고속도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깔았는데 도시 내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인도는 사법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 특히 재산권 관련해서.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이 돼야지 사람들이 비즈니스하기 편한데 기업하기 편한데 제 사법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인도에서 비즈니스가 꽃 피우는데 좀 발목을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의 관료주의가 너무 세다. 그래서 뭔가 이제 관의 허가를 득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인도의 성장을 앞으로 발목을 잡을 거고 최근에 11월에 인도 GDP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쇼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주가 지수가. 네. 그러니까 다모다란이 봤을 때는 요런 이 GDP 쇼크가 삼보 후퇴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하고 인도 투자를 해야 된다. 대신에 이제 교수님 생각은 삼보 후퇴를 하더라도 그렇죠. 오보 전진. 오보 전진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보 나서도 삼보 후퇴해도 2보는 앞서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인도가 유망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다니 그룹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흔한 일이다. 야. 네, 뭐 주가 조작하고 뭐 회계 부정 이런 거는 인도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일 터져도 너무 놀라지 네, 마라. 그렇죠. 인도 투자기 마음 먹었다면은 뭐 그 정도는 그런 감수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인도 출신 다모다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오보 전진 삼보 후퇴를 각오를 하고 네. 인도에 투자하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이 아까 말한 그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프라 및 건설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인프라 하면 뭐 이제 도로 깔고 뭐 이런 거를 철도 깔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다모다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IT 기업들의 인프라를 까는데 주목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IT 기업들이 일종의 지금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인도 IT 기업, 인도 IT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코딩 외주를 주면은 외주 코딩을 해주는 그런 아웃소싱 업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인도의 조마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자체적인 플랫폼이나 자체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IT 기업의 성질이 바뀌고 있고 근데 이런 인도의 IT 기업들이 쓰는 인프라가 한 기업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릴라이언스 그룹이라고 이 기업이 이제 통신망도 깔고 굉장히 또 저가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면서 인도의 IT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다모다란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의 IT 기업들은 이 릴라이언스 그룹한테 시가총액의 20% 줘야 된다. 그만큼 이 릴라이언스 그룹의 인프라에 엄청나게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IT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이제부터 더 크게 성장을 할 텐데 꽃을 피울 텐데 네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인프라를 깐 릴라이언스 그룹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냥 판을 깔아놓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릴라이언스 그룹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러면은 뭐 본인은 투자하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네. 안 한 이유가 아까 앞서 말한 아다니 그룹 얘기가 같듯이 인도 네. 기업들이 다 재벌 기업들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죠. 한 가족들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 나 주주로서 내가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맞거나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족벌 기업에 반대하기 때문에 투자 안 한 거다. 근데 다만 앞서 말한 인도의 성장성이라든지 릴라이언스 그룹의 인프라 간 이런 거 구조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시장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지만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심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인도 외에는 또 어디가 좋아 보이냐고 했을 때 베트남을 얘기를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미중 갈등이 본격화돼서 리쇼어링 한다, 뭐 니어쇼어링 한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 다 미국이나 멕시코에 못 가져온다. 캐나다 이런 데 못 가져오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나와서 중국 근방 어딘가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베트남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베트남이 굉장히 또 수혜를 볼 거다라고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뭐 미국 주식은 별로고 중국과 인도 해외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좋고 네. 해외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호서 아카데미에서도 몇 번 많이 소개해 소개해드렸죠. 주셨죠. 네. 채권 장인 레이시 헌트인데요. 제가 레이시 헌트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침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침 침체 온다, 온다. 침체 온다라고 하다가 근데 최근 드디어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최근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저성장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네. 미국 경제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최근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체를 지금까지 주장한 근거가 뭐냐? 뭐 근거가 뭔데 왜 바꿨냐? 그쵸, 왜 그쵸. 갑자기 미국만 좋고 딴 나라 안 좋을 거라고 한 거냐? 확 바뀌었네요, 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주장한 근거가 많습니다만 핵심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교환 방정식 화폐 수량설이 있습니다만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통화량, 그러니까 돈의 양 그리고 돈이 도는 속도, 화폐 유통 속도 요거의 곱이 이 물가와 거래량을 곱하면 이제 명목 GDP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오른 이후로 밑에 보시면 통화량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네. 근데 반대로 유통 속도는 올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레이션트 같은 경우는 유통 속도가 뭐 보복 소비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져서 오른 거지 앞으로 이것도 떨어질 것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제 쉽게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견을 좀 바꾼 감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경제가 좋고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이유는 게임의 규칙을 보면 된다. 이 게임의 규칙이 뭐냐면은 결국에 앞서 말했듯이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가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데 단순히 경제 성장뿐이 아니라 물가, 실업률 이런 것까지 다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971년 이전에는 근본이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의 총량이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했다. 근데 71년 이후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는 달러가 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달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없고가 뭐 경기 좋고 안 좋고 물가 높고 낮고 실업률 높고 낮고 이런 걸 다 결정한다. 그래서 달러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게임의 룰인데 그럼 지금 전 세계 달러가 얼마나 있냐 하고 전 세계 이제 달러 통화량을 한번 보니까 달러 유동성을 보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뭐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 미국 경제 왜 좋다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좀 특수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이런 통화량 줄고 느는 거에 대해서 많이 타격을 안 받는다. 지금까지 보니까 굉장히 둔감한 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제 통화량이 갑자기 늘고 줄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네. 이상 늘어야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얼마 이상 떨어져야 물가가 이 디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추세선이 있다는 거죠. 예전부터 쭉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선을 상방 이탈하면은 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 오르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은 경기 안 좋아지고 물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덜 떨어졌다. 추세선에서 가장 덜 벗어났다. 다른 나라 국가들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 훨씬 더 양호하고, 그리고 본인이 해외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빨간 박스로 친 부분이 네. 최근 이 중국과 일본의 통화 유통 속도거든요.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 내에서 돈이 얼마나 빠르게 도냐를 나타낸 건데, 레이션트는 통화 유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네. 결국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면은 효과가 없다. 근데 지금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통화 유통수가 낮은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이 안 먹힐 거고, 그러면은 이 나라 경제는 진짜 안 좋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미국은 좋게 보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침체가 온다는 거에서 조금 성장이 저성장으로 바꿨지만, 이 나라는 진짜 안 좋을 거다. 네. 오히려 앞서 말한 구루들과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통화 유통 속도라는 얘기는 돈이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 거이잖아요. 근데 돈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투자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밥을 얼마나 많이 사 먹느냐, 이거예요. 그냥 밥을 많이 사 먹으면은 돈이 많이 도는 거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돈이 도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엄청 잘 되죠. 그리고 또 브로드컴이라고 막 또 투자 엄청 하잖아요, AI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돈이 많아도 아니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도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풀면 뭐하냐. 이게 굉장히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미국만 좋다, 다른 나라 안 좋다라는 거고, 또 이제 12월 FOMC로 이게 인플레 결국에 또 발목 잡히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이달리오는 오히려 인플레 문제 안 된다. 레이션트는 인플레 문제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준이 뭐 금리 한 번 내린다고 갑자기 통화량 늘어나고 이러지 않는다. 장기적인 돈의 흐름은 한 번에 금리 인하로 결정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통화량이라든지 이제 과거 추이를 쭉 보니까 9월 FOMC에서 막 시원하게 금리 내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가 걱정이 되는 거고, 네. 12월에 한 정도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물건이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이게 중요한데, 근데 현재 이제 글로벌 생산 여력을 보니까 돈이 줄어든 양에 비해서는 많다. 통화량은 금리 올리면서 많이 줄어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력은 많이 안 줄었다. 지금 오히려 많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플레 걱정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선 구루들과 다르게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안 좋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공장 가동률, 이 얘기를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중국이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소비는 안 해요. 이렇다 보니까 물건이 남아요. 근데 공장을 다 돌리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직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만 올라오면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물량 부담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건데, 공장 가동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에릭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연말쯤 되면 나오는 얘기, 여기 좋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봤는데, 에릭의 생각은 좀 어때요? 저는 투자 관점이 투자가 결국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비싸서 다른 나라를 찾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구루들을 이제 쭉 차가면서 본 건 이분들이 빨라요. 시장보다 빨라요. 진짜 뭐 한 3개월, 짧으면 3개월, 6개월 빠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손가락을 가리켰다는 데는 이번에는 있다. 해외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저평가. 그쵸.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비싸면,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돈도 많고, 근데 가격은 비싸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찾거든요. 싼 거 없나? 싼 거 없나? 이러다가 좀 저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코스피로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스피가 낄 자리는 사실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 싸지면 이제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좋은데 좀 판다, 혹은 이제 나쁜데 좀 산다, 이런 자세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한 해 동안에 에릭과 함께 구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올해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